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의 설계 공모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연금 총 대출 한도 역시 현재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첨단 신산업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30년 만에 산업단지 빚장을 대거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이 5년마다 재검토되고 입주기업은 산단 내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 재원 마련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등산을 할 때나 혹은 또 계단을 오를 때 조금 덜 지치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위에 까마득한 정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짝 고개를 돌려서 뒤를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목표만 무작정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올라온 그 길을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겠죠. 뒤를 돌아보면 그 과정이 생각보다 참 좋고요. 또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동시에 뿌듯한 마음이 차오르면서 조금 더 힘내보자, 조금 더 해보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한 주도 벌써 다 지나고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주말이라는 정상이 바로 코앞에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헛되지 않게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마무리는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 함께 받아보시고요.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989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차례 비가 내리면서 이제 무더위도 좀 한풀 꺾인 기분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도 숨막히기만 했던 무더위를 살짝 보내줄 선선한 바람이 또 요즘에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금요일에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해가 떴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쯤이면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도 해가 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대한 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이라든가 재테크 전략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1:1 대면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재개발 지역인데요. 이 재개발 지역은 정말 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고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뭐 3080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구역 이 개발 사업도 정말 많다 보니까 어떤 개발 사업이 좋은 거고 어떤 구역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1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1억이라는 금액으로 서울 지역에서 이런 알짜 지역의 이런 재개발 구역 그리고 추진 중인 지역이 계속해서 추진 중인 지역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 알짜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도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그리고 1대1 대면 상담 신청은 02-2638-391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거기 상계 주공 1단지 네. 24평을 5억 7천에 이 매수를 할까 하는데 이게 괜찮은지 적당한 가격인지 그리고 거기가 1단지가 괜찮은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2주택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2주택일 경우 취득세가 뭐 40%네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게 몇 프로인지 궁금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매수 계획을 일단 갖고 계시는데, 요거 네. 지금 앞으로 재건축을 좀 바라보고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재건축은 글쎄요 나이가 많아서 네. 그냥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네. 거주를 지금은 우선 새로 사니까 거기 가서 거주를 할까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상계주공 1단지 24평형 적당한 매수 가격인지 그리고 취득세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상계주공 1단지를 투자로서 보시는 거예요? 투자? 예. 투자도 되면 좋겠는데요. 예. 거주도 했으면 싶어서요. 그럼 거주 겸 투자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요. 예. 조금 전 얼마 전에 용산 동호암동을 네. 매입을 한 게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동호암동에도 임대를 하려고 월세를 받으려고 후암동에서 월세를 받으려고 다세대 매입한 게 주택이에요, 하나 그거는? 있어요. 네. 근데 여보세요? 그건 예. 시청자분, 제가 질문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상계주공 1단지를 지금 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려고 하는 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동호암동 요즘에 해놨더니 2주택자가 돼버렸어요. 동호암동은 매수를 하신 거고, 예. 예, 거기는 투자로서 예. 그래서 거기는 월세를 받으려고. 월세를 받으려고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상계주공 아파트를 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은 매수 찬성이에요. 아, 그래요? 자, 5억 7천이라는데. 매수 찬성입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매수하는 거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계주공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걱정하는 게 취득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2주택자는 취득세가 네. 용산을 사놨더니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네. 취득세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대체 몇 프로인지. 누가 그래요? 정확하게 취득세가 많다고? 거기 부동산에서요. 자, 보세요. 지금 네. 현재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취득세가 중과예요. 네. 근데 일반 조정 대상 구역을 벗어난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상계주공 살려고 하시잖아요. 예. 상계동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취득세 중과가 3주택 붙어 있어요. 근데 2주택 아직 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뭐 40%네 뭐 2주택자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통과는 안 됐는데 나중에 환급도 해줘요. 그리고 네. 지금 네. 현재만 놓고 봐도 2주택자까지는 중과가 없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지금 취득세가? 현재 지금 1에서 4%일 거예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4%라고요? 1에서 4%. 1에서 4%요? 예. 그럼 그러니까 5억 7천이면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집이 있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동호암동에 네. 다세대 주택 있고 그다음 또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취득세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상계주공을 거주 겸 투자로 보시잖아요. 네. 자, 매수는 찬성이에요. 네. 매수하셔도 좋아요. 네. 자, 뭐 지금 현재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 주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예. 자,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단지도 많잖아요. 예. 자, 상계동은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도 될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계동 지역은 대부분 주공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도 하셔야 된다면서요. 예, 예, 살기도 좋잖아요. 노원구 자체가 여기 상계동 자체가. 예, 예, 거주하기 좋으니까 그냥 거주 겸 투자로 상계 주공 아파트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동호암동 말씀하셨는데 네, 동호암동은 아까 월세 목적이라고요? 네. 후암동을 임대를 그러니까 하나 임대했는데 이왕이면 월세를 받으려고요. 연금이 없어서. 지금 아직 잔금 안 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잔금은 안 치셨고 계약만 해둔 상황이에요? 예. 자, 월세는 알아보셨어요? 지금 아직 이제 잔금 치를 때 지금 세입자가 조금 더 살아야 돼서 전세가 네. 그분 나가면은 월세로 돌리려고. 자, 실제적으로 후암동 지역이 월세가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고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정말로 월세 받을 목적으로 후암동을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후암동도 개발을 보고 매수하는 동네예요. 용산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개발을 보고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개발을 보고 매수한 게 아니라 월세를 목적으로 매수하셨다길래 제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매수하신 것 자체는 잘하셨어요. 어차피 후암동 지역은 뭐 가칭, 동후암동, 서후암동 이렇게 나눠놨긴 한데 후암동 지역 자체가 최근에 뭐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용산이라는 동네 자체가 원체 뭐 대형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호재들 자체가 많기 때문에요. 후암동 지역은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잘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대신- 10년 임대해도 될까요? 10년 임대요? 예. 어, 이거 사게 되면은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를 내시려고요? 예. 임대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매수하신 게 신축주택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25년 된 건데 안 되는 구축? 건가요? 구축이에요? 예. 구축이면은 굳이 임대사업자를 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상계주공을 매입해서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이거를 먼저 매수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요. 매도하실 후암동은 거예요? 이미 했고요. 아니, 매도. 만약에 매도하신다면. 만약에 하면은 상계를 먼저 하려. 상계를 먼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찌됐든 간에 상계동은 자,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10년 동안 10년짜리 내야 되잖아요. 예. 자, 상계동도 마찬가지로 거주 겸 투자잖아요. 예. 자, 언제 어떤 거를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거를 매도하면 일반 과세. 예? 네. 이거를 매도하면 그 다음에는 뭐 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금 임대 이거 안 해도요? 현재 양도소득세법 상에 예. 뭘 어떻게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신축도 아니고 구축된 거를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내가면서 이걸 가져가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제적인 혜택이 네. 그 양도소득세죠. 감면 혜택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취득세 감면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도세 감면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상계부터 양도세 팔아놔. 감면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양도세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계주공을 먼저 매도하신다면서요. 나중에. 예. 그러면 이거 1주택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 임대를 해야 상계주공을 세금 혜택을 본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상계주공 혜택을 보시려고요? 예. 글쎄, 상계주공을 먼저 팔을 경우 여기 용산 거를 임대를 해놓으면은 1주택으로 보잖아요. 지금 현재만 놓고 봐도 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어요. 무슨 그럼 말씀인지 그냥 세금- 이해 못 하셨죠? 아니요, 이해는 하는데요. 네. 그러면 완전히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비과세를 받을 수 세금- 있다고요? 예.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이거 지금 현재 임대. 임대사업자를 내신다고? 예.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면 별로 이익이 굳이 좋은 없다고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그래요? 후암동 지역을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긴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사람 일이라는 거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 임대사업자가 매도하는 거랑 그냥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하는 거랑은 매도하는 데 있어서 방식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제약이 네. 많다는 얘기예요. 팔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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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안 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뭐 입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저는 안 내시고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임대사업자까지 내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이 중간에 어떻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지 마시고 네. 저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한 가지만 더 좀 상계 중 네네. 아들이 자꾸만 이제 앞으로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고 막 못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못 사게. 근데 저는 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네. 2, 3년 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실제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계주국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진행하려고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네. 지역의 부동산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네, 알았습니다. 저는 매수한다면은 올해 하반기에 매수는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매입하신 후암동도 매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인 만큼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임대사업자는 굳이 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보고 계시는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거주와 투자 모두 좋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세금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 집 2개가 있는데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은 강동구 상일동 네, 현대빌라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2017년에 매입을 했어요. 네, 지금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고요. 네. 예, 갈아타기를 한다면 상급지로 송파나 강남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를 팔고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가는 게 맞을지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구리의 교문동에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25평을 갖고 있고요. 네, 예, 2주택이지만 이거는 아들 명의로 구매를 해서 매입을 해서 네, 상관은 없는데 이게 전세 만료가 됐어요. 6월에. 네. 그래. 그래서 전세를 한 번 더 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 매도를 하고 서울로 매수를 할지 그게 고민이에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두 채 모두 좀 매도 타이밍과 앞으로 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상일동의 현대빌라 2017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매도를 하고 뭐 송파나 강남 쪽을 살펴보는 게 좋은지 이건 네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구리의 금호 베스트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매도 타이밍과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2주택자시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다 정리하고 이 송파나 강남 쪽으로 갈아타기가 괜찮은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한 주택을 갈아타기만 할 건지 이게 궁금하신 네네네. 거예요? 네, 2주택이긴 하지만 구리 아파트는 아들 명의라서 아, 그냥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교문동에 금호베스트빌은 몇 단지예요? 뭐 1단지나 1단지. 예? 1단지. 25평. 네, 이거는 맞아요. 네. 아드님 명의. 명의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호베스트빌은 궁금한 게 이것도 매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지. 거기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이미 예. 뭐 오르지도 않았었으니까. 네. 그래서 한 1억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2년 이거 전에 언제 매수를 매수하셨었는데요? 했고요. 21년 1월이요. 21년도에? 네네. 21년도면은 그래도 조금 상승했을 건데. 1월이라서, 예, 그렇죠. 예.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주춤하니까 그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이거를 매수하셨을 때 당시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네, 올랐어요. 네네. 예, 이렇게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8호선 호재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네. 8호선 호재 때문이죠. 네네. 예, 8호선 이제 별내선이 연장이 되면 8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자, 지하철 개통이 언제 돼요? 내년 6월이라고 들었어요. 예, 24년이에요. 24년. 네네. 24년. 네네. 24년 6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지하철 개통이 어찌됐든 간에 가격에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직접적으로 개통이 된 이후에 여기 주변 지역에 네. 지하철에 대한 호재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미칠 거예요. 왜 아, 그러냐면은 그래요? 네네. 자, 구리 지역, 현재 구리 지역을 보세요. 지하철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하철이 없는데 지하철이 개통이 됐어요. 그것도 강남으로 연결되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지하철이 개통이 없는 지역에 지하철이 하나 개통이 된 거랑 네네. 지하철이 이미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노선이 생기는 거랑은 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 예. 네네. 그런데 지하철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없는데 지하철이 생겨요, 이제. 내년에 네네. 6월 달에. 네네. 그러면 이거는 보고 이 효과는 보고 매도하시는 게 낫겠죠. 아, 전세를 한 번 더 주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전세 주셔도 돼요, 지금. 아, 지금 줘도 돼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전세가 끼고 있다고 해서 전세 있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구리 투자로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는 하시되 조금 이따가. 시점 자체를 내년 이후로 이렇게 네. 시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현대빌라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상일동. 네, 예. 한영고 옆에. 네. 예. 이것도 너무 좋은데 매도하기는 아까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거주하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어때요, 살기? 뭐 살기는 원래 자기 사는 동네가 좋으니까. 예, 너무 좋죠.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송파나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옮겨가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옮기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상급지로 이동. 상급지로 이동? 네, 네. 그 아니, 목적으로 그냥 갈아타기 한다, 옮기신다, 갈아타기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갈아타는 게 찬성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강동구라는 지역적인 이미지하고 네. 송파구라는 지역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지만 지금 네. 현재 여기 현대빌라만 놓고 본다면은 네. 조금은 아까운 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현대빌라 자체 주변으로 여기 조금 고급화된 빌라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거 소규모 재건축 진행될 거잖아요. 추진위는 구성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다면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을 하고 싶은데 통합이 잘 안 돼서 만약에 단독으로 현대빌라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면 단지가 세대수가 적어서 네, 좀 작긴 뭐 하죠, 그러면. 그라슘이나 이런 아르테온보다는 가격은 예전에 훨씬 비쌌는데 그 정도 커뮤니티도 없고 해서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하거든요. 자, 그라시움이 대단지라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대단지라는 아. 것도 있지만 네. 강동구에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학군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라시움 학군하고 여기 지금 현재 현대빌라 학군하고 따졌을 때 어디가 학군이 더 좋을까요? 현대빌라가 더 좋죠. 당연하죠. 네네. 예. 거기다가 그라시움도 가지고 있지만 자, 현대빌라도 뭐예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효과가 있잖아요, 나중에. 네네. 네네. 예. 조금 더 기다렸다 옮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면요. 네. 혹시 이거를 팔고 1가구 2주택 전략을 가는 건 어때요? 이거를 팔고 1주택이라면서요, 지금. 1주택인데 이 집을 팔아서 혹시 위례 쪽으로 가고 돈이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투자를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현대빌라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도 좋아요. 살기도 네네. 좋고 신도시잖아요. 네네. 위례도 앞으로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가격 올라갈 거고 투자를 뭘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네. 같은 아파트를 투자해서 아파트 2개로 이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거랑 저는 네. 차라리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 지하철 개통을 노리는 게 지하철 교통 호재가 있는 그리고 학군이 좋은 한양외고라는 아. 학군이 좋은 위치가 있는 현대빌라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 이거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아니요, 얼마나 오래되지 되셨어요?
2017년에 매수했으니까 6년 됐어요. 6년 되셨잖아요. 네네네. 자, 6년 되셨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4년 정도만 더 보유하시면은 거주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거주하고 매수하시면서. 있어요. 자, 아. 10년 정도면은 세금 내는 게 비과세. 거의 없어지는데 아, 만약에 네네. 이걸 매도하시고 뭐 위례라든가 아니면은 또 음. 다른 걸 투자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세금적으로. 정도, 그 세금 한 7, 8천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요? 네네. 이거 매도하면은 조금 더 네네. 기다리면 세금을 80%까지 감면받잖아요. 그렇죠. 점점 네네.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가격이 소규모 재건축이 됐든 지하철 고소이 됐든 학군이 됐든 가격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만약에 올라갔을 때 올라간 만큼 내가 내는 세금이 없어요. 장특공 음. 80%다 받게 된다면은. 네네네. 근데 이사를 갔어요. 갈아탔어요. 네네. 자, 송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15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 30평대를 간다고 해도 15억이 무조건 다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5억 이상 아파트를 사셨을 때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세금 혜택을 줄이려면은 네네. 세금을 줄이려면은 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채워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를 옮기시는 것도 좋기는 하는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볼 거 보고 보고 나서 예, 옮겨라. 세금을 줄일 거 많이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옮기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옮기는 거는 이제 갈아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호재가 다 반영이 됐으면 갈아타셔야죠. 그러면 9호선 개통되는 시점에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그때가 딱 8년? 4년 후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아요. 지하철 9호선이 아니야 28년인가 29년인가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예, 27년, 그러면은 8년. 네. 시청자분 지금 10년 다 채우는 게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네, 얼추 네네. 시기는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그 10년 채우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상일동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재건축이 일단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체크를 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다름이 아니고 역삼동 782 번지 8개를 합쳐서 재건축을 한대요. 네. 근데 2종에서 3종으로 혜택을 주면서 3,000세대가 들어오는데 1,000세대 가까이가 임대 아파트래요. 네. 그러면 임대 아파트 건축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만약에 이거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게 난지 현금 청산이 난지 아파트를 받는 게 난지 그게 두 가지가 궁금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재개발 네.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요거 네. 지금 역삼동에 보유하고 계신 거 네. 다세대인가요? 다가구인가요? 아, 다가구 주택을 갖고 다가구 있어요. 주택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역삼동 782번지 일대를 지금 개발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네.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782번지 일대라고 하셨는데 네, 8개 번지요. 번지가 칠- 어떻게 시청자분 번지는 어떻게 되시는 네, 거예요? 저희는 782번지고요. 782번지? 네, 여기 774번지부터 783 8개가 합쳐서 한대요. 자, 일단은 782번지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찾아놨었는데 네. 자, 여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지금 네. 현재 재건축을 한다고요? 네, 아파트로 된다 그래서요. 근데 재건축을 하는데 3,000세대가 지어져요. 8개 번지로? 네, 그러니까 저금 평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역이 그 모아타운으로 네, 추진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모아타운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헷갈렸습니다. 네, 제가 이게 8개 필지로 3,000세대를 짓는다길래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이렇게 모아타운이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다가구라고 하셨는데 네. 시청자분 이 건물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저는 67평이요. 67평? 네. 67평이고 우리 시청자분 그럼 궁금한 게 가장 궁금한 게 네. 어떤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익인지요. 매매나 현금 청산이나 아파트 받는 거 뭐가 이익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67평 네. 다가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다가구 갖고 뭐 임대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임대 수익도 발생하나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거를 보유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현재 여기가 역삼동이잖아요. 네. 예, 역삼동인데 실제적으로 이 역삼동 지역의 이제 평균적인 토지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네. 평당 한 7천, 뭐 8천 이 정도 가요. 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 67평이라면서요. 네. 자, 67평이면은 그냥 8천만 원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네. 한 55억, 60억 이 사이는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 이거 만약에 모어타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입주권이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 뭐 2개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개, 두 개 나와서는 시청자분 손해일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세 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세 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현금 청산은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자, 네.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는 만약에 뭐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이 됐어요. 네.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 권리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표준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표준 공시 가격을 곱해가지고 여기에 비례율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시세보다는 조금 약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얼추 봐도 시세가 60억인데 이거보다 현금 청산이 낮게 나올 것 같은데 네. 현금 청산은 더더욱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답변을 드리기가 약간 애매해요. 근데 저는 네. 반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은. 네, 저도 반대인데요. 네. 이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 2종에서 3층으로 혜택을 주는 대신에 3,000세대 중에 1,000세대가 임대 아파트인데 그 건축비는 누가 내요?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비는 이 종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네.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짓잖아요. 네. 거기서 충당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우리 충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분양가 받을 거를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원래 종상향을 하면은 네. 종상향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자, 임대 아파트가 있고 일반 분양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자,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시세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시세대로 받아야 돼요. 네. 사람들을 어디를 선호하겠습니까? 네. 예, 하나는 가격이 낮은 거가 있고 하나는 높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네.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은 걸 선호를 하겠죠. 네. 강남이라는 역삼동이라는 입지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이 시청자분 한 분만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전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면 아마도 시청자분 다가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주변에 이런 다가구나 꼬마 빌딩이라든가 단독주택 비율이 조금 괜찮게 많아요. 100세대래요. 예. 4세대는 900세대고. 예. 그러면은 그 비율에 따지고 봤을 때 네. 이렇게 동의를 그분들이 이제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의율 맞추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분들 네. 비율이 있으면은. 네. 음. 근데 적은 평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3,000세대 중에 적은 평수가 너무 많아서 네. 복잡할 것 같아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진행됐을 때 문제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조금은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그런 거는 나오지는 쉽지는 않아요. 네, 저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만약에 진행된다면 조합적으로 협의를 좀 잘 하셔야겠지만 지금 상태만 놓고 본다면은 자산 가치, 투자 가치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반대하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반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네. 제가 시청자분만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잘 협의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 좀 해결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1대1 대면 상담 통하셔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대1 대면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일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을 준비했는데 전화 주셔가지고 저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거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구역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 중에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등 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재개발 구역이 1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재개발 구역들 모아타운도 신속통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자산 가치가 큰 지역, 이런 알짜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지역이 알짜 지역인지 이런 지역들 좋은 정보들을 많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상담 신청 02-2638-3916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인천에 그 하객 SK뷰 24평 분양권하고요. 네, 현금은 1억 정도가 있어요. 네, 지금 내년 2월이면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인천의 새거절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네. 이 분양권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매도한다면은 이제 매도하고 송도의 아파트를 갈아타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하객동 풍림아이원 33평이 한 4억 정도의 좀 매물이 좀 나와요. 네. 네, 이게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인지 네,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주셨습니다. 인천 하객동의 SK뷰 일단 이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입주를 할지 이 부분 고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하객동 인근에 있는 뭐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 매수하는 게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문의 주셨는데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하객동 이거 아파트는 뭐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조합원이어서 조합원이셨어요? 네. 이거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오래돼가지고 오래되셨어요? 제 거는 아니고 이제 신랑이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갈아타는데 지금 여유자금하고 갈아타가지고 뭐 송도로 갈지 아니면은 바로 옆에 풍림아이원 네. 네, 이거를 매수할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왜냐면 24평이라서 실거주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저희가 4명, 그러니까 4인 가족이라서. 24평이라서 네. 그 주위에 워낙에 신축도 많고 그래서 네, 이 매도 시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매도는 하시는 게 맞아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자, 네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현재 여기 SK뷰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어때요?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24평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매물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매물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낮춰갖고 나온 매물도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하객동 자체, 인천 지역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네. 예, 인천 지역 자체가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많이 이렇게 좀 주춤하잖아요. 1년 반 네네. 전하고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자, 여기에 인천 지역은 또 뭐가 하나 터졌죠, 또. 예, 어떤? 전세 이거가 하나 터졌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게 터지면서 인천 지역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네. 이 분위기 자체가 여기에도 그나마 반영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게 점차 이제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죠. 네. 근데 시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네. 뭐 한 달 뒤에, 2달 뒤에, 6개월 뒤에 확 엄청 좋아진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냥 매도를 빠른 시간에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매도하시고 바로 옆으로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거는요. 이제 예. 만약에 세를 주게 되면 여기를 세를 주게 되면 그 옆에 이제 좀 저렴한 걸 사서 네. 일단 실거주를 하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실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 인천에 거주를 네.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 지금은 지방에 있어요. 신랑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네.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올라오면 서울로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인천에 아니, 거주? 인천이고 이제 식구들이 다 그 연수동이나 이쪽 하객동 이쪽에 많이 살아서 아, 그쪽을 식구들 때문에? 보고 있어요. 네, 네. 가족들 있는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자, 보세요. 그럼 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네. 자, 인천을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네. 가장 선호한 지역이 어딜까요? 아, 글쎄 송도일까요? 예, 송도요. 송도시? 네. 예, 시청자분도 송도를 선호하잖아요. 네, 가고 싶어요. 근데 연수구 쪽을 네. 왜 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아, 하객동에 네. 있을 이유는 없죠. 이왕에 네. 이거를 매도하셨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송도로 가시는 게 낫죠. 아, 예. 예. 그나마 송도 지역은 네. 인천 지역의 이제 부동산 이런 여파들 자체가 네. 송도에도 영향이 커요. 네. 그런데 송도는 점차 차츰 이렇게 회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도하시고 네. 차라리 송도를 가실 거면은 송도로 가시는 게 낫고 가실 거면 빨리 가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주변에 아시는 분들 연수동에 또는 하객동에 많이 산다고 하지만 송도에서 연수동 오는 거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유 자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걸 팔아야 갈 수가 있어서 네. 이제 팔지 안 팔지를 되게 고민하고 파십시오.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 네. 물량이 많잖아요. 네. 자, 내가 여기서 500만 원, 1000만 원 손해 봐도 송도로 가십시오, 그냥. 아, 예. 송도는 그 공구가 많잖아요. 네. 그 어느 공구는 제외 그런 게 없고 다 그냥 괜찮은 건가요? 송도 지역은 다 괜찮긴 한데 금액대가 네. 지금 이거를 매도하시고 1억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 5억 정도. 예. 네. 새 아파트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5억에 그러니까 대출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괜찮아서. 갈 수 있으면은 네, 네. 조금 저기 국제도시 쪽으로 가시면 좀 좋고 네. 금액적으로 안 되신다 그러면은 네. 예전에 이제 송도 초창기에 들어갔던 예, 네. 109나 이런 지역들 들어가시는 게 좀 좋고. 거기는 계속 오를 수 있는 곳인가요? 송도는 네. 지금 현재 새 아파트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가격을 끌고 가고 예전에 송도 초창기에 들어선 아파트들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송도는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은 다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실 것 같으면은 나중에 실거주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여기 경기도 평택시 성남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재개발이 얼마 있으면 될 건가, 여기 앞으로, 그냥 뭐 금액이 좀 올라갈까, 아니면 분양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현대아파트가 좀 앞으로 미래가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요. 네, 평택에는 현대아파트 앞으로 뭐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네네네. 시청해 주시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컴퓨터가 지금 안 되는데 네네. 예. 예. 2층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네. 서정리에 있는 거? 네. 이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주 지금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셨는데요. 네네. 옮기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왜? 예, 글쎄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요. 예. 여기 막 개발할 때 분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는데 얼마 전에 여기 옆에 미분양에다가 계약을 했다가 네. 전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계약을 해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떻게 그게 궁금해서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 아까 궁금한 게 이거를 뭐 재건축을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느냐 뭐 이런 것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실 목적이면은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하시는 네. 거는 괜찮아요. 아, 예. 예, 근데 만약에 네. 좀 단기나 중기 정도 한 뭐 이렇게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안에 네. 가격도 올라가고 조금 괜찮은 아파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갈아타는 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자, 어찌됐든 간에 평택은 네. 지금 현재 2층 아파트잖아요. 네네.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셔야 돼요. 예. 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좋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평택도 좀 엄청 올라- 좋았어요. 예. 예, 이렇게 좋았던 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도 좋지만 평택에 있는 개발 호재 때문에 그래요. 평택 갇히고 있는 예. 이 개발 호재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뭐 바로 옆에 고덕신도시나 아니면 삼성전자 캠퍼스라든가 아니면 브레인시티라든가 뭐 지제역 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개발 정말 많아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잖아요. 네. 자, 이런 호재들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엄청 좋을 때는 네. 가격을 올려요, 막. 이런 호재들만으로도. 네네. 근데 이런 맞아요.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성된 게 있어요? 완성된 거요? 예. 예, 지금 많죠. 고덕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캠퍼스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완성된 게 있다고요? 아,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이게 왜 예. 제가 장기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이제는 완성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맞아요. 장기로 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예. 두 번째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재 이거 재건축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자, 재건축이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 이제 첫발 뗐다? 이 정도예요. 네. 예, 그러면은 재건축이 완성이 되기까지 네.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한 15년에서 20년요. 네, 최소 10년에서 15년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이충현대 몇 평에 얼마예요, 지금? 지금 평수 27평이요. 27평이요? 네. 한 3억대 가나요, 그럼? 아니요. 3억이 못 가고 2억 8천에서 7천 왔다 갔다 해요. 자, 일단 3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네네. 3억이라고 볼게요. 자,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돼요. 예? 네. 재건축이 진행되면은 추가 분담금 납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건축비로 따졌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못해도 3억에서 4억이에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금액 자체 이충 현대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한 7억에서 8억 갑니다. 예. 지금으로 따졌을 때 네네. 물론 이제 10년, 15년 후에는 다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 현재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네. 아파트 30평대 얼마가요? 30평대 한 6억 정도 간다는 것 같아요. 한 7억 정도 갈 거예요, 아마. 예, 6, 7억. 예. 뭐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엔 틀려요. 고덕도 올라갈 거고 여기도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네. 근데 고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요. 예. 고덕이 얼만큼 올라가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예. 그러면 고덕이 최고점 찍었던 게 아마 9억대, 10억대 예, 찍었나 10억대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9억대 찍은 10억대까지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는데 네. 10억대를 찍었어요. 네. 분위기 한참 좋을 때. 그다음에 더 올라가겠지만 시청자분이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 갖고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10년, 15년을 기다려 갖고 커요, 작아요? 그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라리 평택의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러면은 새로 분양하는데 지금 여기가 미분양도 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평택에다가 분양을 다시 받아도 될까요? 평택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시간이 네. 없으니까요. 어머님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1:1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1억으로 재개발 지역 투자하기에 대해서 1대1 대면 상담 02-2638-3916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